지금부터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란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과 또 경제 여건이 어렵고 수교 후 첫 정상 방문이라 국민들의 관심도 많으셨는데 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란은 우리가 과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 기반을 마련한 나라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양국 간 교역 투자의 확대와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고 ICT,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을 비롯한 신성장 동력 분야로 경제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성과 확산을 위한 점검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후속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동안 해외 순방 시에 1:1 비즈니스 상담을 정례화해서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틀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 이란 1:1 비즈니스 상담회에도 123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총 5억 4천만 불 계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상담회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 발굴은 물론이고 금융 지원이라든가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 비즈니스 상담회의 지원 체계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에서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이란 측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이란과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란에서의 우리 태권도 보급은 괄목할 만했고 이란 국민들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았습니다. 앞으로 문화적 측면에서도 이 중요한 이 양국 간의 문화 교류와 우리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 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 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상황과 경제 침체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정쟁으로 국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최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 지도부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란 국빈 방문을 마친 만큼 각 당과 협의해서 금주 금요일에 신임 여야 원내 지도부와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도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국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 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개혁은 공공부문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 개혁을 선도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 부문의 구조 조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각 부처는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한 보상 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서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능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관계 부처는 긴밀하게 협력해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면한 기업 구조 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출범 시부터 그토록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현장에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은 20위권인데 반해서 규제 관련 순위는 거의 100위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의 기술 경쟁력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법 제도가 따라주지를 못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산업 발전 속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웃 나라이자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꽁꽁 묶여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에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쭉 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 그 규제들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래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 중국의 경우는 원격 진료라든가 또 사물의 그 위치 정보 서비스, 드론 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규제 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어도 국제 기준 정도까지는 규제가 혁파가 되어야지, 이것도 못하면서 이 기술 산업 발전의 이 빠른 속도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장과 일자리를 바란다는 것은 연모구호라고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제들은 철저하게 없애야 합니다.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아주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루어내야만 하겠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얼마 후 다음 주에 있을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의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가족 단위 나들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로 뿌연 도시를 볼 때나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프랑스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탄소 감축 목표를 넘어서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감축이 신성장 산업 육성 노력의 출발이 되도록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INDC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래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우리가 미세먼지 부분과 관련해서 화력발전소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 가스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이것도 미세먼지의 어떤 원흉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자동차 문제도 신에너지 시대를 마련해서 이제 점점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자꾸 바꾸어 나가고, 새로 차를 살 때는 이런 매연 가스를 뿜지 않는 그런 차를 구입을 한다든가, 또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어떤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차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차들이 편리하게 아무데서나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빨리빨리 확충을 하고, 이런 노력이 동시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만 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물론 정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거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도록 캠페인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차를 써야 되느냐, 이 미세먼지는 매일매일 우리가 겪어야 되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기후변화 협약에 이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도 지키고 신산업도 일으키고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다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계부처에서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미흡하지 않습니까? 지금 2일부터 한미협력 대기질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서 미국 항공우주국과 국내 연구원이 합동으로 한반도의 대기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과학적인 조사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 등의 어떤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